궁궐담장안, 달도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환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향하는 곳은 궁녀들의 처소. 세종대왕 시절 살아있는 권력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라고 불렸던 그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건 자체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조선과 명청의 환관들이 어떻게 욕망을 다스렸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관이라고 하면 완전히 남성 기능을 상실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의 환관과 중국의 환관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세의 방식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환관은 고환과 성기 모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환관은 고환만 제거했고 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이야기 전체를 바꿉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이성원 교수에 따르면 어느 정도 신체 발달이 이뤄진 후 고환을 제거하더라도 특히 2030대에는 성생활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기력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환관들은 욕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망은 있는데 그 출구가 철저히 막혀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압력이 쌓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궐 안에서의 연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참형, 즉 목이 잘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시절 젊은 환관이 궁녀와 깊은 사랑에 빠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은 미래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발각되어 참형을 당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조선 역사 내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이와 관련된 기록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궁에서 자라온 환관과 궁녀들에게 감정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싹 텄습니다. 고립된 공간, 오랜 세월, 공유된 일상. 이것은 제도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환관들이 특정 신호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상급 환관들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신 충성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입니다. 조선 환관들이 주로 궁녀와 관계를 맺었다면 명나라와 청나라 환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환관들은 후궁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잃은 후궁들은 궁 안에서 철저히 고립됩니다. 오직 환관들만이 그들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남성적 존재였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감정이 생겨났고 환관 쪽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후궁이 황제의 총애를 다시 얻거나 아이를 낳아 황후가 되는 날 그녀와 가까운 환관의 지위는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명나라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환관 위충현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황제의 유모인 궁녀와 수십 년간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유모가 봉성 부인에 봉해지면서 전국 비밀경찰 조직인 동창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욕망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중국 환관들의 선택이 놓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물보다 구조를 정리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관의 성생활을 세 가지 층위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층위입니다. 조선 환관은 고환만 제거하여 제한적이지만 성생활이 가능했고 중국 환관은 완전 거세로 성기능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둘째는 감정적 층위입니다. 양국 모두 금지된 공간 안에서 인간적 감정이 싹 텄고 그 방향은 조선은 궁녀, 중국은 후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권력적 층위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은밀한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출세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층위를 이해하면 이후 이야기인 환관의 결혼과 부부 생활이 훨씬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놀랍게도 조선의 환관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는 법적으로 환관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사대부 양반들이 수차례 폐지 상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관들의 반발과 왕실의 비호로 결혼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관은 왕의 수족이었고 왕은 그 수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허락한다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혼담의 방향입니다. 사대부 가문에서도 딸을 환관에게 시집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권력이었습니다. 환관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결혼을 만들고 결혼이 다시 권력을 강화하는 구조가 환관의 가정생활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 환관들 사이에는 독특한 부부생활 방식이 전해집니다. 관계 시 아내가 환관의 입을 천으로 동여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환이 없어 사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오는 극심한 괴로움에 남편이 아내의 목덜미와 어깨를 물어버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고환 제거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급격히 줄이고 이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근육이 줄며 심한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기도 합니다. 성욕 자체도 서서히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환관들은 특정 한약재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민간에서는 환관의 부부관계를 위한 처방전이 따로 존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사에는 없지만 그 시대 삶의 풍경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아내가 정조를 잃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허락한 결혼이었지만 삶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친자식은 가질 수 없었던 환관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양자 입양이었습니다. 조선의 원칙은 문중 안에서 고자가 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가의 아이 혹은 전혀 다른 집안의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아이는 양세계보라고 하는 환관 전용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 족보에는 본관과 이름은 물론 고향과 입양 시기, 궁궐에서 맡은 직무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자 입양이 단순한 혈통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환관이 환관을 키웠습니다. 양자가 자라서 다시 환관이 되고 그 양자가 또 양자를 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인간관계와 권력망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이것이 조선 환관 사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명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10살 이하의 아이를 데려와 거세시켜 환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 관료나 지주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권력 관계망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환관의 양자 제도가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도구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환관은 196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조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삶은 이어졌고 조용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환관 제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도가 인간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통제를 가했음에도 감정과 욕망은 끝내 막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반드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수족으로서 최고의 정보와 권력을 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이 결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환관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으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인간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환관들이 쌓아올린 재산과 권력의 실체, 그리고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환관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